이제 그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 보안 수사권 유지, 아주 단신 투쟁을 그 한동훈 의원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을 흔들고 있는 보안 수사권 얘기입니다. 지금 장윤기 살인 사건 은폐 수사를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국수본이 그 장윤기 사건을 은폐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고 그거를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형사들의 말이요. 국수본에서 성폭행 사건, 이거는 저 베트남 여자에 대한 장윤기의 그 성폭행 사건입니다. 사건과 살인 사건, 그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분리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겁니다. 국수청의 관련 부서에서. 자, 한동훈 의원은 보안 수사권 폐지 불가에 관해서 이 발언을 또 했어요. 어제 있었던 저 시사저널 TV에 있었던 그 한동훈과 진중권 교수 두 분 말씀에 관련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이 사건이 사실 성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살인 사건인데 그걸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경찰팀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수사팀들의 그 증언은 뭐였냐면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서 성폭행 범죄하고 살인 범죄를 갖다가 별도로 진행하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찰의 수사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국수본이든 어디든 다 경찰이에요, 그냥. 예. 이래서 지금 그 바로 그 문제의 그 국수본의 강력수사부를 상대로 해서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국수본에서 따로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 국수본을 수사하는데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경찰한테 수사를 완전히 몰아주는 이것이 결국은 자유당 때의 경찰이나 경찰 독재라고 그때 불리기도 했는데 혹은 1987년에 있었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있었던 건데 치안본부, 경찰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경찰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대표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십니까? 나는 솔직히 해서 이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폐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다가 법을 통과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건데. 예. 근데 앞으로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을 적에 그때 가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네. 뭐 거의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봤을 적에 혁명도 제대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과거 혁명 사례를 보면은 전부가 다 아니시안 레짐으로 돌아가고 만 거란 말이에요. 앙샹 레짐 구체제로 돌아간다 이거죠. 구체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무슨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래도 유일하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7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지만 다수라고 보는 사람도 일반 상식을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서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상식에 맞지 않은 짓을 하고 나면 결국 가서 그 부작용이 나가보기 적지 않니 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 관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권력기관을 어느 한쪽에만 힘을 실어줬을 적에 발생하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 가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올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무슨 뭐 이게 민주당의 무슨 당권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보안 수사권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경쟁하는 사람들도 등달아 가지고서 같이 해서 오늘인가 발표한 거 보니까 예. 완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실 일방적인 사고방식 사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정치를 하면은 절대로 나는 그 정치가 성공한다고 보지 못해요. 예.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에 관한 것뿐만 연결된 사안인데 저도 요번에 서로 알았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에 올린 걸 보면 그 인신구속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긴급 체포를 하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없애버렸어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거 보는 것처럼 경찰의 긴급 체포 시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후 통보로 바꿨답니다. 무제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법안에 판을 심었다는 건데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권한이 한 권력기관에 집중이 되면은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검수완박도 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하고 그거 다 원인이 다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진짜? 한 권력기관에다가 너무나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해를 유지하려고 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절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 그 피해 인신을 구속해 놓고 그거를 사전에 사후에 승인받는 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사람 붙들어 놓고 경찰이 뭐 얼마든지 쥐고 있다가 그냥 풀어놔도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신 구속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이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뭐 지금 우리나라의 민도로 봐가지고서 그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런 일은 내가 안 일어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에는 그걸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있든 말든 네. 꼭 법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소위 성숙도라는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무슨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모두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 뭐 딴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에 거의 모두 전원이 그냥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실제로 입법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의 다수의 의견으로다가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 후유증이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왜 침묵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시민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하느냐 말이야. 유시민 작가는 같은 질문을 했는데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죠. 뭐. 그건 뭐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여론 말씀을 해주셨길래 지금 보면 저희가 어제 한동훈 진중권 토론을 하면서 거기 참여 시청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저기 나오고 있죠. 24,000명 어제 뭐 수십만 명이 봤는데 그중에 24,00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91%죠. 네. 91%가 나왔고 이건 뭐 저희 시청자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여론조사에도 보면 국민 여론조사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든 압도적으로 유지가 상식이 뭐 압도 다수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적에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더 믿느냐 검찰을 더 믿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찰보다는 검찰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에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뭐 잘못된 수사를 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않는 것이 나는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멀쩡한 문제가 있는 걸 좀 고쳤으면 될 텐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그걸 완전히 몰아줬으니.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절대로 안 돼요. 제 기억에 자유당 정권 때 그때 경찰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생활하셨죠. 예. 자유당 보셨죠? 무술경찰 동원해 가서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도 때려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소위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 경찰과 검찰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토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그 정치적으로 복당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장동혁 체제가 뭐 어떻게 문제가 무너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비대위도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동훈 의원이 자체 신당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흘러나오긴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 신당 창당을 포함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는 내가 보기에 뭐 한동훈이가 뭐 사실은 신당 창당을 갖다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면은 보수를 또 분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최근에 무슨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동훈이 보고 상당을 하면 뭐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뭐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태 들어가지 입당은 허용 불허된 상태에서 계속 외곽에서 자기 정치를 꾸준히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가 어떠한 소위 역할을 해야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갈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의 그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한 국민 거죠. 상대로 한 정치를 하라. 아니, 당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님들,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들, 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정권 창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권 창출을 하려면은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서 해야만이 총선이 승리로 이끌어질 거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다음 2028년 총선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가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나는 국회의원만 하면 그만이지 뭐 대통령은 누가 되든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뭐냐면 그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당을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그래도 이 순리대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권 경쟁력이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걸 증명하라 이거죠. 그렇죠. 대권을 앞으로 두고 국민이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그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한 3명 정도인데 그중에 그 대권 경쟁력을 좀 비교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 아니 나는 내가 지난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2030년 대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고 한동훈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대국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소위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장동혁은 제외입니다. 장동영은 이번에 사실은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하는 태도를 보니까 정치 지도자 되기에는 한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좀 만나서 어떤 그 공동의 어떤 뭐 전선을 편다고 할까?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 나는 보기 그래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공동의 일을 도모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무슨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어떤 공동의 전선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 의원 아까 돌아가게 되면 이제 호흡을 길게 해서 국민 지지를 받는 대권 행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2028년 전에는 복당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2028년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금년 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고 금년 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대략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금년이 지나면 내년 초에 들어가면 바로 2028년 선거 체제를 갖다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두고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를 보면은 되게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내년 초만 되면도 벌써 그 2028년 총선 준비를 할 때가 되었을 당연한 것이다. 거죠. 그때는 복당이나 아무튼 그 복귀 요구 같은 것이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예.